다음은 존경하는 강유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창호 위원장님. 네, 많은 노고가 있으시죠. 요즘에 헌법재판관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해서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도 참여하셨지요. 예. 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1조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 인권에 있어서 침해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에 대한 해석보다 인권 침해 사유가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최종적인 판단은 그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할 다시 거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헌법제 반헌법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예.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하지 않느냐라고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께 여쭤봤습니다. 이걸 제가 위원장께 답을 못 들으면 어디 가서 들을 수 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헌법제 77조에 그 여러 가지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반된다면은 인권 침해라고 지난 12월 11일에 네, 제가 저희가 조금 더 성명서에 그런 그러면 발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우리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겁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인권 침해가 발생합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예.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헌법 77조를 얘기하셨는데 1조 사항이 그리고 언론 출판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는 3조 그리고 5조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의료인들의 복귀 이 모든 게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습니까? 예,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에 대해서는 반헌법이냐 파면이냐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리지만 제가 다시 참 안타까운 인권위원장에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느냐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12월 11일 날 8일이나 걸려서 사실 저는요 계엄령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인권위에서 성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상당히 유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인권위원회는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인권위가 걱정한 인권은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내란 비호 안건을 제일 먼저 안건 상정하셨습니다. 이거 인권위의 존재를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먼데요. 김종민 의원 자진 사퇴했죠. 그죠? 자, 김용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사인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셉니다. 자, 이분들 거취에 대해서 위원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물을게요. 내란 비호 안건,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까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의 제일 마지막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노력하고 관련 인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는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인권 방어권이 가장 시급한 거 맞습니까? 예, 그 안건이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상정이 아니라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의안 절차를 밟아서 다음 주 이거 월요일 누가 날 발의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용원 의원을 비롯해서 5분이 발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가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개헌 국면에서도 8일이나 걸린 이후에 첫 번째 성명서 내셨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옹호하고 인권 피해 사례로 든 사람이 윤석열 피의자라는 거, 그리고 내란
어제 영장 수색영장 혹시 보셨나요? 뭐라고 돼 있던가요? 수색영장의 죄명이 내란 우두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란 우두머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럼에도 그 부분에 불구하고 대해서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나 아니요, 판결이 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계속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없습니까? 포고령 1호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인권위원장에게 물어야지 누구에게 묻냐고 계속 거듭 제가 다시 한번 묻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안건 철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생각이라고 여쭤봤습니다. 권한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장께서 너무 원칙 뒤에 법 뒤에 숨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김용은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안건을 올려서 상정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이제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 아까 하셨죠? 네, 아직은 없고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와 사법부 판단이 있고 나서도 의견을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월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예. 확인하는 차원인데 위원장님 그냥 그거는 편하게 들으세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뭐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요, 또 편하게 들으시고 제가 질문은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내란에 질문하셔서 대해서 그런데요.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질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박정훈 대령의 항명과 그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심 판결에 대해서 판결로서 일단 존중은 합니다. 그것이 판결로서 상급심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네, 또 상급심의 판결을 상급심까지 존중을 또 기다려야 하고요. 하시는 또 건가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자, 일단은 1심 판결 나왔습니다. 예. 자, 조금 더 말씀을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박정훈 대령의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1심 판결이 나기 전에 박정훈 대령이 그 어마어마한 외압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건 1심 판결 난 이후에 여쭤보는 의견입니다. 여하튼 뭐 자, 인권위가요. 대답을 한꺼번에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해당 안건을 소위에서 2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인권 최후 보루기관이라는 인권위원회인데 박정훈 대령의 긴급 구제 신청을 소위에서 2차례나 기각시켰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하여튼 물론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기관의 대표로서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는 고민하겠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제가 말하는 건 예. 인권인데 인권위에서 긴급 구제 신청을 기각한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재 심리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소 가능성도 높고 체포 영장 발급되었고 지금 구속영장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안건이 만들어졌어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진행 중인데 지금 안건 상정이 돼서 긴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은 외압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해당 안건을 2번이나 인권위에 요청했는데 지금 1심 판결이 났는데도 사과 못하십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을 안건화하셨으면서 지금 안건이랑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의미입니까? 제 의견을 내는 거랑은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사과하실 의향 없다는 걸 그러면 나중에 확정 판결이 대한민국 나면은 확정 판결 그에 나야만 대해서 인권 입장이 나옵니까? 아니 그거는요 이미 소위나 이런 데서 결정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확정 판결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그럼 인권위는 판결 난 이후에 반드시 그런 판결에 건 아닙니다.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기관이라면 그때 처음에 제가 다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윤석열은 왜 지금 모든 것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1월 13일 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논의되고요. 왜 박정훈 대령은 1심 판결이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한 사과도 가만히 못 말씀을 받는지. 드려봐봐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거에 김용원 의원님 대해서는 잠깐 나와서 서주시죠.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그리고 1분만 더 주십시오. 거기는 왼쪽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이는. 예. 1분 더 드리시죠. 짧게 예안이로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그리고 상관의 명예훼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확인하셨죠? 확인했습니까? 판결문을 읽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 없다고 하셨는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이거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대답을 누가 썼습니까? 첫 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제가 썼습니다. 자, 이거 왜 거짓말 쓰셨어요?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와 다친 정도에 대한 드러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수많은 언론 보도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박찬대 의원도 위원장께서도 심각한 상해를 입으셨거든요. 왜 거짓말 써서 이렇게 권고의 거짓말을 건 쓴 것이 쓰십니까? 아니고요. 제가 가진 왜냐하면 탄핵안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탄핵 소추안도 있고 글쎄 뭐 그런 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심각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진단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쓰면 안 되죠. 예, 들어가 주십시오. 예.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신청 기각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비상임위원도 기각에 찬성한 사안입니다. 그걸 두고 일방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됐습니다.